영어 알파벳을 좀 불러드릴게요. HWABYUNG. 요거 그대로 읽으면 화병 됩니다. 화병인데 화병. 이게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실린 우리말 화병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화병 그대로 실은 거죠. 마치 재벌, 학원 이런 것처럼요. 그만큼 한국인의 화병이 좋게 말하면 이제 고유하다라는 거고, 왜 한국인들은 화병을 달고 살까라는 또 고민이 드는 지점인데요. 이게 즉각적으로 화를 또 표출하는 사람도 있고 꾹꾹 참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관계 측면에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심리학 개론 시간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화 거의 안 내시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아, 그래요? 화를 안 내면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오. 화는 우리가 보통 아주 많이 경험하는 감정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나는 화를 안 느낀다. 그럼 오히려 그게 문제일 수 있고요.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교수님이 화내시는 장면이 잘 상상이 안 가가지고. 네. 네. 사실 막 화를 내지는 않고요. 네. 그 분노를 잘 건강하게 표현하는 사실은 오. 방법을 많이 취하죠. 아, 역시 배운 사람.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건데, 왜냐면 이게 감정이다 보니까. 네. 일단 한번 그거를 교수님과 같이 한번 배워가 볼게요. 네. 이게 영국 사전에 그대로 화병 영어로 실릴 정도면 네. 유독 대한민국에 많이 있는 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에 보면은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게 정신과 의사 선생님,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들이 어떤 장애군을 이렇게 볼 때 그 굉장히 중요하게 바이블처럼 참고하는 책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 사판에 보면은 한국에 있는 문화 고유한 질병으로서 화병이라는 것이 아예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좀 아주 독특한 어떤 심리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외국인들을 볼 때도 특이했다. 네.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증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상은 약간 우울증과도 좀 비슷하긴 한데 네. 거기에다가 조금 더 큰 거는 약간 밑에 아주 우울화. 울화, 그러니까 우울인데 조금만 밑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난 화가 좀 숨겨져 있고, 울화통이라고 하는 거. 네. 그리고 그것이 못 나오니까 굉장히 가슴이 답답한 증상들, 이런 게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그 외에도 불면증, 식욕의 저하, 또 소화의 불량, 폭식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 한켠에서는 식욕 저하, 네. 또 한켠에서는 그냥 폭식. 네. 완전 극단으로 갈 수도 있는 극단으로 가는 거고요. 거죠. 네. 우울감, 두통, 불면증, 답답한.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어릴 적에 할머니들이 그런 표현 많이 쓰셨어요. 네. 내가 화병이 있다. 그렇죠. 보라통 터진다. 뭐 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증상이 왜 생기는 겁니까? 원인을 좀 살펴봐야죠. 일단 간단하게 보면은 예. 그냥 너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고 인내하라는 거거든요. 네가 참아. 네. 참을 자 3개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유교 사회에서 인내라고 하는 덕목이 되게 우리 사회에 좀 많은 것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참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는다는 게 어느 선을 넘어서 계속 참고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빵 터지는 거죠.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게 계속 있는데 나가지 못해서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병목 현상. 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계속 참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뭘 더 시키고 비하하는 말도 씁니다. 근데 여기다 대들었다가는 지금까지 내가 참았는데 여기 대들었다가는 안 될 거 같아도 참아요. 그럼 그것은 또 또아리를 틀면서 더 가속화되죠. 그리고 풍선의 왼쪽을 누르면 오른쪽이 팽창되듯이 어떤 면에서는 한순간 그것이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고, 네, 보자 맞습니다. 하니까 보자기로 보고. 네. 이게 맞는 말이네요.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뭔가를 계속 당하시는 분들은 네. 약간 참고 인내하시는 것이 좀 습관화된 분들이 많습니다. 아유, 내가 참지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게 습관이 되어버려서 네. 주변에서도 저 사람은 계속 저렇게 해도 돼. 막 이렇게 돼버리는. 맞습니다. 이게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것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감정 네.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일단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잘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나는 감정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렵다.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욕구를 좀 표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욕구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나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빴어. 이렇게 표현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나도 좀 존중받고 싶었어.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전문가야?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는 아, 그건 싸우자는 거고. 네, 정말 그렇게 표현하기 어렵겠죠. 나도 내 이야기 좀 하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욕구를 조금 얘기해 보는 거. 이게 어린 아이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나 아까 기분 안 좋았어. 네. 나 화났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차라리 어린 아이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어렵게 말해서 욕구 표현인데 내가 뭐 갖고 싶다 이게 아니라 네. 아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좀 상하네요. 네. 아,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이제 어려운 것 아니고 하나씩 한번 연습해 보면 된다라는 거. 네. 참았다가 이제 폭발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씩 말을 해 나가는 게 더 낫다라는 거. 네. 반대로 다혈질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맞습니다. 참지 못하고 그 순간 거기에서 바로 터져버리는 분들. 네. 이분들은 아예 어떻게 보면 이게 참지 못하는 겁니까? 이게 습관입니까? 아니면 일단은 우리 성격 요인 중에서는 신경증이라고 하는 변인이 하나 있어요. 신경증. 네, 신경증이 좀 높으신 분들은 좀 불안이라든지 분노 이런 감정들이 좀 많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좀 많은 경우에는 참다가 터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나가 한 번도 먹고 싶은 걸 못 먹은 거예요. 항상 내가 맞춰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 한 번 가서 먹자고 했는데 그거를 또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뭐 큰 건 아니더라도 네. 나는 지금까지 쌓인 역사가 크니까 왜 내가 먹고 싶은 걸 한 번도 안 먹어요. 막 이렇게 내가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먹을 거 갖고 저렇게 화를 내? 나는 한 20번 참았던 건데 네.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터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참다가 나중에 크게 터뜨리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참다가 터뜨리지 말고 네. 서서히 표현을 해 나가자. 조금씩 빼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훨씬 낫다. 아하, 조금씩. 근데 이거는 이제 기질일 수도 있지만 네. 나 스스로 좀 컨트롤을 해 나가야 된다. 네. 그 순간적으로 화를 내는 거랑 혹시 네. 짜증을 내는 거랑 네. 요거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일단은 짜증을 막 좀 그래도 좀 많이 내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나중에 터트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요. 또 짜증을 좀 내시는 분들이 약간 신경증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경증이 좀 높으신 분들은 좀 작은 일에도 짜증도 좀 잘 내고 좀 불안해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민한 거죠. 네, 약간은 예민하고 민감한 경우죠. 또 다르게 말하면 약간 섬세한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감정이 드는데도 그걸 온건하게라도 표현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연습해보고 자기가 그런 감정을 좀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그 자체를 좀 틀어막는 그런 요소가 더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요거는 이제 0000 쓰시는 분이 이제 보내주신 질문이었고요. 박영은님이 외국인들은 화병이 없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왜 외국 스포츠 보면 야구 선수들이 삼진당하고 나서 배트 부러뜨려 버리고 네. 투수가 홈런 맞으면 막 글러브 집어던지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 화를 표출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메이저리그 진출했을 때 막 그런 거 보고 되게 당황하기도 하고 네. 그냥 얌전히 있고 이것도 문화 차이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또 그게 건강하게 그걸 표현을 하는 건가?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화병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예.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뭐 근데 이제 아시아권에서 좀 있어요.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문화 고유의 질병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문화가 우리에게 어떤 심리적으로 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목소리를 내면 안 돼. 뭔가 윗사람이 말하면은 우리는 들어야지. 참고 인내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러한 토대가 우리 사회에 좀 유독 강하다 보니까 그러한 심리적인 문제로도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것도 이제 어떤 때 필요한가를 봐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한국 어떤 프로야구 선수가 덕아웃에서 네. 뭐 막 글러브 집어던지고 좀 난리를 피운 거예요. 네. 근데 그 외국인 감독이 막 다그치더라고요. 우리가 이기고 있다. 네. 그런 건 우리가 지고 있을 때 하는 행동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사기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근데 네.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너만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왜 모두가 보는 사이에서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네. 이렇게도 바로잡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분노를 너무 억압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네. 분노를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분노를 막 사회관계에서 막 표출한다, 막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관계는 거의 거기서 끝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손절. 네, 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도 그럼요. 네, 배우는 겁니다. 배워야죠. 네.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는데 네. 그러면
건강하게 화를 표현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제가 아까 뭔가 나한테 참고 인내할 만한 어떤 요소들, 막 자극물들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최고의 방법은 스트레스 대처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만의 스트레스 대처법을 갖는 거. 예를 들어서 자연을 걷는 거, 뭐 운동을 갖는 거, 취미를 하는 거. 이런 것이 첫 번째 단계일 수 있고요. 또 화를 내지 않고도 또 억압하지 않고도 충분히 건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의사소통이 있어요.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말을 해서 풀어낼 수도 있다. 충분히. 그렇죠.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님 참 자식 잘 두셨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많이 하면 뭐 거의 뭐 이제 그 다음 싸우자는 거죠. 네, 네, 거의 네,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그 어머니한테 왜 전화했겠어요. 남편한테 내가 되게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어디 전화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 전화한 거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어머님 제가 그 순간에 어머님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님한테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어머님 제 얘기 좀 들어주실 거죠? 이렇게 좀 표현해 보는 것이 좀 분노를 좀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내 의견을 좀 해볼 수 있는 좀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네. 또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 오래된 뿌리 깊은 원한과 분노 같은 것이 좀 가득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사고가 있거든요. 생각들. 그 생각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다 나를 무시할 거야. 저 사람들은 다 나를 거절할 걸. 약간 이런 게 나의 사고에 좀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어떤 면에서 내가 되게 위축될 수도 있고 되게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사고 자체를 다룰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뭐 마음 챙김이라든지 그러한 개입들도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마음에 상처가 났으니까 네. 봉합을 하고 약을 발라야 되니까 네.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네. 그 이정옥님이 우리 남편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 때 그냥 자던데요. 본인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화날 때 그냥 자버리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습니까? 잠을 자는 것도요. 스트레스 대처법의 아주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 네. 아 그래요? 네. 다만 스트레스 대처법을 조금 더 너르고 다양한 걸로 해보는 게 더 나아요. 잠도 자고 또 운동해서 좀 풀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 조금 해보고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건 더 도움이 좀 될 수 있다. 다양하게. 네.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짧게 반대로 화난 사람 만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사실은 타당화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타당화. 네, 그 화난 사람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예. 타당화해서 충분히 화날 수 있어. 그래 서운할 만했지. 어떤 이야기 좀 들어봐도 돼? 화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듣다 보면 화나는 사람이 점점 그러한 타당화 기법 속에서 화나는 이유로 넘어가지고 음조도 조금 낮춰집니다. 그리고 화나는 이유를 얘기하다 보면 서로 안에서의 공명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충분히 화날 만은 하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그냥 있습니다. 막 무작정 화만 내던 사람이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네. 끄덕끄덕하면서 다가올 수도 있고요. 네,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